예천군 의회 의원들이요, 국민 세금으로 그 좋은 곳 미국, 캐나다 가서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오늘 그 추태 실체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술을 드시고 복도에서 큰 소리를 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층에 묵었던 그 다른 일본에서 오신 그 투숙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고 제가 호텔 측에서 2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늦게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라는 요구도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이제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긴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보도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우리 국민들은 여행 가면은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말 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길래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다른 것보다요, 예천 국민들 너무 지금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일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도의원들이, 군의원들이 가서. 저는 이런 논란이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방 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을 데려달라 하고, 보도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술집 여성들을 불러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네. 이런 식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지방자치제도 지방 의원들이 과연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이 여행에만 들어간 세금이 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국내의 어떤 이 지방 기초단체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관광성 해외 관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가서 그냥 조용히 관광만 해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술 먹고 호텔에서 정말 논란을 일으켜서 어글리 코리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저런 식으로 도우미 노래방을 요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반성이라고 단순히 뭐 당을 바꾸고 언론에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이 있다면 저는 정말 전원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분들 해명 보니까 버스도 10시간 이상 강행군이고 끝나고 소주 하나 먹으려고 했다는데, 이분 보도 이후에 해명도 한 번밖에 요청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요청 안 했어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했다고 말하는 것도 해명이라고. 좀, 네.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7박 10일 동안 공식 일정은 단 3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정을 무리하게 짰을까? 결국은 공식 일정 때문이 아니라 관광 일정 짜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무리하게 네.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뭐 해명을 한다고 한 게, 그 해명이 또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또 예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그 군의 어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군에 있는 군민들이 직접 그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군의원을 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의원이 10명도 되질 않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군의원이 군수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군의원들이 나가서 저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 도대체 군은 어떻게 되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의원들의 행태가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뭐 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가이드분은 이게 마땅 무슨 죄예요? 지금 일정 때문에 싸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경 끼고 있는데 가격을 당해서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뭐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은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뭐 안 봐도 대략 이제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닐 것 같으면 네.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내도 아니고 해외 나가서 그것도 출장 가신 분들이 출장 관련한 본업에는 열중을 안 하시고 결국 뭐 유흥의 쪽에다 더 신경을 네.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외유성 출장은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특히
연말에 가는 건 정말 이거는 절대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돼가지고 사실은 뭐 예산 남으니까 그거 좀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예산 낭비 네.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 가이드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보도에 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행이 벌어졌는지요?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뭐 일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중에 뭐 손사래를 치다가 예. 손톱에 긁혔다 이렇게 뭐 진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건 당시에 저는 박종철 의원과 언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대화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박 의원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고 난 당시에도 그랬고 의장하고 다른 또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음흠.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막말을 내뱉었는데 뭐라고요?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합의서를 사인을 해준 이후에 돌변한 이들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단순히요. 저 네. 가이드분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가이드분이 이제 911, 119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네. 치면 거기 전화했을 때 당시 상황이 녹취가 되어 있어요. 제3자인 버스 기사가 피가 많이 나니까 앰뷸런스 불러야 된다는 말도 나와 있고요. 네.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예천 군위의 관계자가 다가와서 사과를 하러 왔으니까 일단 전화를 끊고 우리랑 먼저 이야기하자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정 과정에서 손사래를 치다가 끊긴 거면 피가 난다는 말을 버스 기사가 왜 하고 사과를 한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이드분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는 5,000달러로 합의를 하고 나서 그 5,000달러마저도 나머지 의원들이 각출해서 준 돈이라고 하는데 이 박종철 의원이 본인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막말을 오히려 했다고 합니다. 너도 네.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자. 이제 합의서 썼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했는지 부당하게 이 일정에서 이 가이드분이 배제가 되고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박종철 의원이 직접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군의회가 언론을 통해서만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물론 한참 늦었지만 당사자인 가이드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본인이 부의장 사퇴하고 탈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천군 이름에 먹칠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